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 편지를 읽어주는 마음지기 이하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편지 내용은 뇌이네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라우마 사건은 평상시와 확연하게 다른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뇌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전시체제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뇌의 노력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손이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림과 같이 엄지손가락을 감싸는 모양으로 주먹을 쥐어보세요. 우리의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먹 쥔 손을 볼까요? 손목과 가장 가까운 부분을 뇌간, 주먹 안에 들어가 있는 엄지손가락을 변연계, 엄지손가락을 감싸는 네 손가락을 대뇌 피질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손목과 가까운 곳인 뇌간은 기본적인 생존을 담당합니다. 숨쉬기, 소화시키기 등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뇌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가장 진화가 덜 된 생물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 뇌 영역입니다. 도마뱀 같은 파충류까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폭 들어가 있는 엄지손가락은 변연계입니다. 이곳은 기억, 감정과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영역 중 해마와 편도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합니다. 어제 저녁 무엇을 드셨나요? 지난 주말에 무엇을 하셨나요? 질문에 기억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해마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마는 이러한 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담당하죠. 편도체는 감정을 느끼고 위험을 감지하는 곳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이 편도체가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과 관련된 사건을 기억합니다. 해마가 일상적인 사건을 기억한다면 편도체는 강렬한 정서 경험을 기억하죠. 이건 우리가 앞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 반응과 기억은 포유류도 지니고 있습니다. 개에게 어떤 행동을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 공포에 질리면 도망가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주인을 보면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은 이 영역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이 뇌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 영역을 포유류의 뇌라고 합니다. 인간, 영장류는 뇌간과 변연계에 더해서 뇌의 가장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대뇌 피질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먹에서 엄지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네 손가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영역은 영장류만을 가지고 있기에 영장류의 뇌라고 합니다. 이 전두엽 영역은 인간을 인간답게 행동하도록 해주는 뇌로 언어 표현, 문제 해결, 주의 집중, 판단, 통제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부분의 뇌는 평소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열심히 일합니다. 평소에는 주도권이 전두엽에게 있게 됩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를 학습의 뇌로 만드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간은 묵묵히 물 밑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제 역할을 다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편도체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정서적 친밀함,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도와주고 위험을 알려주어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큰 위험, 즉 트라우마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발빠르게 응급체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이때도 우리 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일하기는 하지만 전두엽에게 있었던 주도권이 변연계로 넘어갑니다. 평소에는 전두엽, 편도체가 같은 속도로 달려가며 주거니 받거니 상황에 따라 역할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트라우마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놀란 편도체가 다름질쳐 전력질주합니다. 전두엽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기 때문에 편도체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전 중에 고양이가 차 앞으로 튀어나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지금 튀어나온 게 쓰레기일 수도 있지 않나? 옆으로 돌아가면 저 친구를 치지 않을 수 있겠지 라는 등의 판단은 하지 않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큰 위험을 마주친 우리의 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트라우마적 사건이 발생하면 주도권을 잡은 편도체가 위험하다는 경보를 뇌간으로 보내고 뇌간은 생존을 위해 호흡과 심혈관 조절기관에 신호를 보냅니다. 순식간에 의식할 새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싸움 도주 반응을 하거나 얼어붙기 반응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은 그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라우마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불안합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어딘가 있을 적을 향해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사슴의 예를 다시 살펴볼까요? 치타로부터 달아난 사슴은 다시 무리로 돌아가 평온하게 풀을 뜯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타가 왔을 때와 비슷한 바람 냄새나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사슴이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큰일이다, 도망쳐 라고 생각하고 일단 도망치는 게 나을까요? 일단 도망쳐야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위험한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도망가는 게 살아남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편도체는 위험이 사라졌는데도 한동안 위험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울리기도 합니다. 편도체는 뇌간으로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일을 하면서 싸움 도주 반응, 얼어붙은 반응이 지속됩니다. 위험하니까 빨리 준비해 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전하다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합니다. 다름질쳐 전력질주하던 편도체는 원래 자신의 속도로 돌아가고 전두엽과 나란히 달리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각자의 역할을 하죠.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자서전적 정보는 해마에 저장되지만 이처럼 강렬한 정서 경험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마와 달리 편도체에 저장된 기억에는 사건 발생 시간과 공간, 맥락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트라우마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즉, 한 달 전에 산에서 죽을 뻔했어, 너무 무서워가 아니라 죽을 뻔했어, 너무 무서워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기억이 떠오르거나 유사한 상황에 부딪히면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상 후 후유증,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는 평생 지속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험한 사건에서 빠르게 뇌의 기능이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뇌는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마주친 그 순간 최선을 다해 도망가거나 혹은 얼어붙는 반응을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증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상 반응으로 트라우마로 상처받은 우리의 몸이 서서히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불안하거나 걱정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